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CC 메이크를 실행시키면 CC 메이크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빌드라는 이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실행 파일이 만들어질 디렉토리 하나 만들어서 그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CC 메이크를 실행시켜서 CC 메이크 뒤에는 소스가 존재하는 디렉토리를 지정하는, 그렇게 이제 그 CC 메이크가 바로 실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될 경우에는 슬라이스가 인스톨 될 때 자동으로 생성된 CC 메이크를 이용하면 되고, 오히려 그것이 더 낫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이제 CC 메이크 실행하면은 이제 하나 이게 윈도우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건 거의 건드릴 필요가 없고, 보통 보면 슬라이스 그 빌드된 요 슬라이스 빌드라는 디렉토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표현이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죠. not found라고 해서 슬라이스 뭐 정확히 하면 슬라이스 뭐 지금 not found. 그럼 요거를 방금 그 빌드가 된 빌드 디렉토리죠. 슬라이스 소스 디렉토리 있고 빌드 디렉토리가 있고 라이브러리 디렉토리인데, 빌드 디렉토리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지정한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이 리눅스이기 때문에 뭐 여기 단축 키로 쭉 나와 있는데 C라든지 G라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C를 그 키보드 C를 누르면 컨피그라 해가지고 C를 한 번, 두 번 정도 누르면 이게 G가 활성화돼요. 처음부터 G가 안 되거든. C를 한두 번 누른 다음에 G가 활성화되면 G를 누르면 이제 이 화면이 끄지고 CC 메이커는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CC 메이커의 역할은 뭐냐면 사실 프로젝트 파일을 생성시켜 주는 건데, 이 K나비아는 이 소스 자체는 윈도우나 리눅스나 똑같이 쓸 수 있는 소스인데, 이 CC 메이커를 이용해서 K나비라는 소스를 리눅스에서 컴파일 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고, 또 윈도우에서는 이제 비주얼 C 2005의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어주고, 다른 OS에 사용돼요. 그래서 이제 CC 메이커를 해서 이 작업을 한 후에 하고 나면 이제 아까 좀 전에 만든 K나비 빌드라는 디렉토리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여러 가지 파일이 쭉 생겨져 있는데, 그 중에 반드시 메이크 파일이라는 파일이 생겨져 있다는 게 확인이 돼요. 여기 일종의 비주얼 C로 보면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이제 이 파일 말고도 잘 모르겠는데 대여섯 개 이상 쭉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해서 요 지금 K나비 빌드라는 디렉토리 안에 지금 있는데, 거기서 make라는 커맨드를 칩니다. make라는 커맨드를 치면, make는 리눅스가 깔려있으면 기본적으로 반드시 실행이 되는데, make라는 커맨드를 치면 이제 컴파일이 되면서 이렇게 쭉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아마 SO 무슨 라이브러리 SO라는 파일이 생깁니다. 이게 아마 O가 몇 개 생기고, 여기까지 생기면 이제 정상으로 시작되는데, 어제 경험으로서는 여기도 에러가 발생해요. 여기도 에러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잡은 에러는 이제 두 가지 에러가 발생하는데, 한 가지는 윈도우에서 발생하고 리눅스에서 발생하는 에러인데, 이거는 보면 이제 에러 생긴 부분에 들어가 보면 어떤 에러냐 하면, 예를 들면 문법 에러 같은 거, 예를 들면 콤마가 있고 뭔가 이렇게 시작한 후에 뭐 이렇게 닫고, 이게 중간에 끊겨져 있네요. 이렇게 돼가지고, 예를 들면 이 밑에 줄에 뭐 이렇게 닫히고, 이렇게 되면 이게 다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게 연결된 줄이라면 인식되면 에러가 없는데, 이게 한 줄이라고 생각하니까 뭐가 없다든지 이상한 문법 에러가 쫙 이렇게 한 5개 발생하는데, 그 파일을 열어서 이 부분을 연결시켜줘야 돼요.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딱 다운표를 전부 같이 넣어. 이렇게 고쳐주는 거 하나 하고, 요거는 윈도우에서 발생이 안 하더라고. 똑같은데 리눅스에서 발생했는데 요거 고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에러는 윈도우 동일하게 발생하는 에러인데, 그 MRML 정확히 VTK MRML 모델이었지. 모델 노드 됐나? 예. 요 포인트였나? 요 포인트를 무슨 어떤 포인트로 컨버팅이 안 된다. 에러가 발생. 그래서 요걸로 컨버팅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 요걸로 쓰는 된 부분을 찾아가서 전부 다 요걸 바꿔버립니다. 요 안에 보면 temp20이라는 변수가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는 요 형식으로 쓰는 데 있고 한 군데는 요 형식으로 쓰는 데 있어요. 근데 이제 요 형식으로 쓰는 데 부분이 에러가 생기면서 이걸 이쪽으로 바꿀 수 없다. 내 생각에는 이게 먼저 이걸로 쓰는 데거든. 앞에 먼저 쓰는 데는 형식이 이걸로 쓰는 데인데 뒤에 이걸로 다시 쓰는 데면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제일 앞에 쓰는 데는 이 형식으로 전부 이걸 바꿔주면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윈도우에서 한 번 더 설명하셨지만 리눅스는 이렇게 해서 바꾼 후에 메이크 한 번 더 하면 최종 요거까지 생기는데 윈도우즈 같은 리빌드를 하면 안 됐고 그냥 빌드만 해야 됐다. 이거 좀 이렇게 해서 이제 K나비를 이제 컴파일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윈도우즈하고 같은 부분이 되지만은 슬라이스를 다시 기동을 시켜서 이 만들어진 K나비를 이제 그 모듈을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슬라이스에 뭐였지? 뷰였나? 메뉴에 뷰 아래 보면 어플리케이션 세팅 세팅에 들어가서 마치 그 세팅 윈도우 안에 무슨 모듈 뭐 세팅이었나? 들어가서 그 추가를 해서 요 라이브러리가 생성된 곳을 지정하죠. 주로 그 생성 장소는 K나비 빌드 안에 보면 K나비 빌드 안에 보면 라이브러리였나? 이름이 대충 보면 충분히 심장에 갈 수 있는 그런 디렉터 이름이 되기 때문에 라이브러리였나? 안에 뭐 다시 뭐 슬라이스 3가 있고 뭐 몇 단계 되어 있는데 모듈이 있으니까 하여튼 이게 최하위 이게 뭐냐 하면 이 LIBSI가 있는 장소고 그 장소를 추가를 해줘서 반드시 슬라이스를 다시 한번 끄고 새로 키면 그 다음에 이 모듈 안에 K나비라는 모듈이 추가된 것이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가 되면 이제 슬라이스하고 K나비가 연결돼서 사용할 준비가 다 마칩니다. 요 설명을 이제 윈도우에서 어떻게 하는지 다시 설명 안 하니까 지워야 되겠네. 그런데 리눅스에서는 리뷰도 받고 그냥 메이크 파일 만드는. 자, 그 다음에 윈도우즈에서 이제 컴파일 할 때 윈도우즈 컴파일 하면 이게 다른 프로그램들이 윈도우에서 많도록 하기 때문에 요거는 윈도우에서는 나머지는 다 리눅스 윈도우 다 되는데 요거는 아직 윈도우즈만 되기 때문에 윈도우즈 3에 PC 한 대로 다 작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윈도우즈는 기본적으로 원칙은 다운로드해서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슬라이스 3의 웹사이트에 있는 빌드 인스트럭션 빌드 인스트럭션이라는 페이지에 들어가서 슬라이스 3 홈페이지에 For Development 왼쪽에 메뉴에 보면 For Development 페이지에 들어가면 하단에 보면 빌드 인스트럭션 나오는데 거기 들어가면 다시 OS별로 나옵니다. 근데 윈도우즈 OS에서 할 경우에는 원래는 똑같습니다. 원래는 이것도 똑같은데 거기에는 쓰여있는 대로 하면 뭐가 쓰여있나 하면 첫 번째 시그윈을 인스톨하라고 쓰여있죠. 시그윈은 정답입니다. 시그윈을 인스톨하도록 이걸 인스톨할 때 필요한 그 패키지 몇 개 추가하려고 다 보내는데 대충 티끌 듣게 하고 서버 버전하고 또 뭐 컬이라든지 그 다음에 unzip이라든지 또 zip이라든지 한국에 좀 비슷하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컴파일러도 해야 돼. 컴파일러도 해야지. 컴파일러도 반드시 필요한 분명 들으시잖아. G++. 컴파일러죠. 여기 이제 빌드 인스트럭션이 있으니까 그걸 따라가면서 하면 돼. 이거를 선택을 해서 시그웨는 인스톨을 하는. 한 다음에는 원래는 리눅스하고 기본적으로 같아요. 기본적으로 다운로드, SVN 해서 맨 체크아웃 해서 뭐 슬라이스 뭐 트렁크를 하든지 한 다음에 이것도 사실은 겟빌드 테스트 맨 슬라이스 다운로드 받은 슬라이스 안에 스크립트 안에 들어가서 겟빌드 테스트 이게 내가 그러니까 슬라이스 처음 나왔을 때 재작년에는 됐었어 이렇게 윈도우에 됐었어. 근데 작년부터 안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거 쭉 끄다 보니까 근데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고
누군가는 성공을 하는데 이 세상에 이게 그러니까 한 1, 2주 실험을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막 찾아보고 하면 이거 될 거야. 하여튼 테스트 좀 티끌로 해서는 원래는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여기 예전에 한번 성공했던 소스를 그래서 코피해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두 단계를 건너뛰고 요까지 1번을 해야 돼요. 2번하고 3번을 하는 대신에 요거 대신에 이제 복사를 해서 기존에 되던 저기 시그인 하면 시그인 켜서 하는 거야? 슬라이스는 아니야. 2, 3번. 복사를 저렇게 해서 하려면 시골에서 해야 되고 카피는 그냥 이거는 이제 EPCR에 들어있는 그대로 쓰면 되겠지. 예. 그래서 이제 복사를 해와서 그 다음에는 복사를 해오면 역시 시그인 안에 홈 디렉토리가 자동적으로 생기고 스위치하면 그 다음에 유저까지 자동적으로 생기죠. 이 밑에 뭐 디렉토리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밑에도 역시 세 가지 여기도 슬라이스 3하고 그 다음에 소스 디렉토리고 슬라이스 3 빌드 그 다음에 이 내용사 똑같죠. 라이브러리 세 개가 생기는데 그 빌드 안에 들어가서 빌드 안에서 이제 슬라이스 3.sln이라는 비주얼스 2005 프로젝트 파일이요. 요거를 열어서 이제 빌드 올 리빌드 올을 합니다.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요거 할 때 그랬지만 2005는 반드시 그 업데이트를 미리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 2005는 반드시 업데이트를 서비스 팩 1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팩 1에 대한 업데이트를 반드시 미리 할 겁니다. 슬라이서 3 폴더 안에는 무슨 내용? 여기 소스 파일, 소스. 소스가 들어있고 요거는 그러니까 실행 파일 들어있어서 요거는 이제 라이브러니까 이거는 이제 빌드가 실행될 때 이제 아마 링크 되겠지. 그런데 보자. 요때는 에러가 안 생겼지. 내가 여기서 리빌드 할 때는 슬라이스 두 개가 실패라고 나오긴 나오는데 네, 두 개가 나왔는데 그거 아까 전에 그거 됐습니까? 됐어. 어떻게 됐어요? 강제로 링크 시킬 거기 쓰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원래는 리빌드 하면 나온 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 파일이 요 빌드 밑에도 생기고 빌드 밑에도 슬라이스 3라는 실행 파일이 생기는데 이걸 내 생각에 클릭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이걸 클릭하면 아마 자기가 디버그 안에 있는 슬라이스를 참조하지 싶은데 아무튼 빌드 안에 있는 슬라이스를 실행시켜도 되고 아니면 빌드 안에 있는 빈 안에 있는 디버그 안에 있는 슬라이스를 실행시켜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이때 사실 리뷰를 됐는데 빌드 실제로 생긴 거는 빌드 안에 있는 빈 안에 있는 디버그 안에 있는 슬라이스 파일인데 요거는 보니까 옛날 파일로 그래 되어 있는데 내 생각에 요거 실행시키면 아마 그 디버그 파일을 참조하지 싶은 걸로 되어 있지 싶은데 자세히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실행이 되는데 지금 여기 이쪽에서 컴파일하면 생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슬라이스가 이제 컴파일이 되면 K나비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윈도우 리눅스에서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과정인데 슬라이스에 있는 뷰였나? 뷰 메뉴 안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세팅 들어가서 모듈 세팅인가? 추가를 하면 되는데 추가를 하기 전에 K나비를 다시 컴파일 해야 되는데 K나비를 다시 윈도우즈에서 컴파일 해야 돼. K나비를 윈도우에서 컴파일 하기 위해서는 맨 이것도 링크상에 준한데 K나비를 또한 윈도우즈에서 컴파일을 해야 되는데 요 소스 파일은 그대로고 역시 여기도 디렉터리를 만들래. 윈도우즈에서 이름은 어떻게 상관없는데 K나비 빌드라는
디렉터리를 윈도우에서 하나 만든 다음에 이번에도 cc 메이커를 이용해서 프로젝트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 cc 메이커는 이것도 cc 메이커 그 웹페이지가 있으니까 거기서 다운로드해서 윈도우에서 인스톨하면 되는데 이것도 역시 슬라이스를 리빌드 했으면 동일하게 윈도우즈 슬라이스 라이브러리 안에 c메이커 들어 있습니다. c메이커 여기서 빌드 안에 있지. 단 이름이 보니까 아까 보니까 리눅스는 c메이커 있는데 빌드 안에 빈 아니었나? 이름이 보니까 뭐 c메이커 셋업이라고 했을 윈도우즈 버전. 파일명이 좀 달랐어요. c메이커도 있었는데 그건 리눅스 버전이고 c메이커 셋업이었던 게 기억나는데 이걸 실행시키면 윈도우즈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윈도우즈가 등장하는데 윈도우즈는 리눅스보다 더 사용하기 편하게 디렉터리를 두 개 나오죠. 그래서 하나는 소스 디렉터리, 하나는 빌드 디렉터리 이렇게. 소스 디렉터리는 여기 이제 그 다이얼로그 뜨니까 클릭을 해서 K나비를 지정하면 되고 빌드 디렉터리는 방금 만든 빌드 디렉터리를 지정했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컨피규어, 웬 리눅스와 빌드 똑같은 거네요. 좀 알아보기도 쉽게 되어 있는데 컨피규어 클릭하면 또 막 이렇게 나오는데 뭐 에러하고 이런 건 좀 무시하면서 몇 번 클릭을 하면 되는데 여기도 아까 만난 거는 여기 슬라이스의 빌드 디렉터리를 찾을 수 없다 메시지가 나오니까 그거는 다시 방금 그 빌드 디렉터리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위에 무슨 약간 빨간 줄이 생기는데 오늘 컴퓨터 두 번 정도 누르니까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전부 회색으로 바뀌면 제너레이트였나? OK였나? OK를 누르면 이게 없어지고 아까 만든 K나비 빌드 디렉터리 안에 이제 K나비 이름을 잘 모르겠다. K나비 SLM 실행표로 제공되는 거. c메이커. 저 창이 c메이커. 이건 c메이커죠. 저렇게 하면 2,000호의 그런 프로그램 짜져요. 그러니까 저기 빌드 해주는 프로그램이야. 실행파일. 요걸 만들어줘요. SLM. 실행 파일을 빌드해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주는 거지.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어줘요. 그럼 여기 만들어지면 다시 2,005로 이걸 내려가지고 컴파일 하면 됩니다. 2,005로 컴파일 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에러가 발생을 해서 여기서 에러 발생한 거는 아까 리눅스에 두 가지는 한 가지를 발생 안 하고 역시 그 뭐였지? DK, MR, 이것도 이 소스 안에 잘 수정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못하는 부분인데 누가 좀 관심 있는 사람이 뭐 수정해서 안 나오도록 하면 모델 로드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DK 뭐였더라? 무슨 뭐로 하여튼 컨버팅 할 수 없다는 나오는데 요게 선언된 부분 여기 보면 템프 20 아까 했지만 템프 20이라는 무슨 파라미터인데 요거 선언된 부분을 찾아가서 이걸 하지 말고 전부 요 이름으로 요게 사실 아까도 말했잖아요 두 군데 선언돼 처음에는 요거로 선언돼 있고 두 번째는 요거로 선언돼 있는데 선언이 두 군데 있으면서 뭔가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요걸 다 없애고 요거를 고쳐준 다음에 요때는 그러니까 리빌드 올이 아니고 리빌드 올을 해버리면 이 고친 부분이 다시 덮어쓰면서 다시 돌아와 버리죠. 리빌드 올을 하면 이게 이제 이 에러 나는 부분은 사실은 이 소스 안에 있는 파일이 아니고 소스로부터 c메이커가 만들어주는 파일이 있는데 리빌드 올 하면 어떤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이 다시 이제 새로 생기면서 덮어써버리기 때문에 리빌드 올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빌드 K나비 빌드였죠. K나비 빌드라는 것만 하면 에러 없이 통과가 됩니다. 이렇게 한 후에 아까 있는 것처럼 윈도우에서 똑같이 슬라이스에서 추가 K나비 모듈을 추가하는 맞았나? 어플리케이션에서 근데 여기서 또 조금 원래는 어플리케이션 세팅에서 K나비를 맨 이제 디렉터리를 클릭을 해서 요것도 K나비 빌드 안에 있는 아마 빈 안에 있는 디버그까지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리눅스 같은데 저렇게 하면
그 다음에 슬라이스를 끄고 다시 하면 슬라이스에서 K나비가 추가된 게 나오셨어요. 이렇게 해서 끝나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뚱뚱한 오픈 IGT 링크 IF 요거는 요 모듈은 기본적으로 슬라이스 3에 다운로드 받는 슬라이스 3에 포함된 모듈인데 이게 이상하게 아마 이 슬라이스 컴파일할 때 문제가 생겼는데 포함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똑같이 K나비를 추가하듯이 똑같이 애플리케이션 세팅에 들어가서 파일을 추가하는데 추가를 눌러서 오픈 IF 어딨냐 하면 슬라이스 라이브러리 요거 안에 보면 오픈 IGT 링크 IF를 넣고 오픈 IGT 링크가 있고 오픈 IGT 링크 빌드가 있는데 빌드 안에 있는 빈 안에 있는 역시 디버거였나? 를 지정을 해줘서 다시 껐다가 켜면 정상적으로 포함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슬라이스 3하고 K나비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윈도우 리눅스에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됐죠. 지금 PR만 알면 끝이야. 그 다음에는 이제 슬라이스가 다 완성이 되면 이제 슬라이스를 기동한 후에 데이터를 읽어오죠. 데이터를 읽어오면 이게 이제 신 파일을 읽어와도 되고 신 MRM이었나? 신 파일을 읽어. 신 파일은 안에는 CT 데이터하고 여러 가지 VTK라든지 다른 무슨 고령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데 신 파일을 읽어와도 되고 이거는 이제 이런 제일 처음에 신 파일 존재하지 않죠. 제일 처음에 오리지널 다이콘 파일만 존재하는데 다이콘 파일을 받아와서 읽을 때는 add 볼륨으로 읽어서 다이콘 폴더 안에 있는 첫 번째 파일을 선택하고 반드시 centered라는 옵션을 체크를 넣는 겁니다. 이거를 체크할 것. 일단 이렇게 해서 VTK 같은 거 나중에 세그멘테이션 만들고 하는데 그거는 슬라이스 3에 있는 마뉴얼에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신파일 함수 저장해 놓으면 나중에는 이런 작업 필요 없이 신파일만 읽으면 자동적으로 CT 데이터도 읽고 다 읽는데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올라 유틸리티를 또 하고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결하기 전에 슬라이스 쪽에서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모듈에 가면 슬라이스를 켠 상태에서 여기 이제 모듈에 들어가면 쭉 나오는데 이렇게 IGT라는 탭이 있고 탭 안에 들어가면 다시 여기 몇 개 나오는데 여기 있는 Open IGT 링크라는 링크 IF 여기 이제 통신하는 모듈이죠. TCP하고 통신하는 모듈인데 이거를 실행을 시켜서 add connect라는 부분에 탭에 눌러서 add를 추가하고 서브를 할 것이냐 클라이언트를 할 것이냐 선택할 수 있는데 서브를 하고 액티브를 하면 일단 대기 상태가 됩니다. 슬라이스에서는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이제는 오로라 유틸리티를 이제 가동을 시켜요. 오로라 유틸리티의 경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2005가 지금 업데이트 되기만 한다면 문제가 없이 컴플됐다고요. 문제 없이 오로라 유틸리티는 2005에서 다시 리빌드를 해서 실행을 시키면 문제 없이 적용을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오로라 유틸리티에서 이제 이니셜라이저라든지 뭐 액티베이트를 쭉 해서 하고 여기 보면 IP를 적는 난이 있는데 같은 PC 같으면 로컬 호스트 그대로 두면 되고 다른 PC일 때 IP를 적어서 커넥트를 누르면 여기서 오픈라이트 IF가 웨이트 상태에서 이제 ON으로 바뀌면서 연결이 됩니다.
여기 확인은 데이터가 정확히 들어오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트랜스폼이라는 모듈이 따로 있는데 여기 모듈 선택하고 트랜스폼이라는 모듈인데 그걸 눌러보면 매트릭스의 값이 객시되고 있는 것이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통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지금 이것은 오로라의 값을 그대로 이제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레지스트레이션을 했는 값을 보내주기 때문에 레지스트레이션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이제 PPR. PPR 프로그램의 역할은 이미지 PPR 프로그램은 이제 기본적으로 PPR 프로그램도 컴파일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리눅스나 윈도우는 시그윈 상에서 시그윈을 깐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 G++ -5에 아무 이름이 사실 상관없는데 일단 PPR 그 다음에 소스 파일이 PPR.cc였죠. 이렇게 컴파일을 해주는 게 좋죠. 이것도 리드미 파일, PPR 폴더 안에 있는 리드미에 보면 명령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참고로 하면 컴파일 볼 수 있습니다. 컴파일 한 후에 이제 실행은 PPR 실행에 이렇게만 하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티켓가 깔려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BC에서 PPR 티켓 이게 실행이 된다면 여기 GUI를 정하기 때문에 알아보기가 쉬운데 이 티켓이 없는 경우가 안 되기 때문에 요거 만든 겁니다. 요거의 역할, PPR의 역할은 요걸 보면 요 화면들을 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미지 포지션 DAT라는 파일하고 페이션트 포지션 DAT라는 파일 두 개를 읽어서 원래는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인데 일단 이름은 레지스트레이션 매트릭스 있습니다. 레지스트레이션 매트릭스 DAT 요거 안에 여러분 알겠지만 레지스트레이션 매트릭스하고 거의 부가정보 좀 나오는데 제일 위에 있는 매트릭스만 따로 사용하면 되죠. 필요할 때는. 그래서 요 두 개의 이제 요 두 개를 읽어서 요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페이션트 포지션 요 좌표를 이미지 좌표를 바꿔주는 제스폰 매트릭스거든요. 역할이 요 안에 있는 제스폰 매트릭스는 페이션트 포지션을 이미지 포지션을 바꿔주는 그래야만 슬라이스에서 표시가 되겠죠. 표시는 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여기 이제 요 각각의 데이터 안에는 텍스트 파일로 x, y, z 좌표가 있거든요. 세 점 이상의 좌표가 각각 들어가 있습니다. 텍스트 파일로 요 좌표를 바꿔주면 변환 행렬이 여기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꼭 뭐 이미지 대신 아니더라도 로봇하고 오라든지 이런 좌표 변환 행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해진 이제 레지스트레이션 매트릭스를 오라 유틸리티에 있는 그 로드 매트릭스라는 이제 여기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눌러서 이걸 지정해주면 오로라 값을 레지스트레이션에 곱해놓은 값을 슬라이스에 넘겨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로 정확한 표시가 생성됩니다. 근데 이제 K나비가 연결하는 건데 K나비의 역할이 바로 이미지 포지션하고 페이션트 포지션을 얻기 위한 이제 툴이죠. 그래서 이미지 포지션을 얻기 위해서는 뭐 작업 순서는 사실은 좀 바뀌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슬라이스를 기능시킨 후에 K나비 모듈을 선택하면 K나비 모듈 안에는 K나비 모듈 몇 가지 있지만 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이미지 좌표를 얻을 수 있는 이미지 포지션을 얻을 수 있는 부분. 이거는 여기 이제 슬라이스 윈도우가 이렇게 3개 나오는데 여기에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여기 이제 좌표가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제 그 특징점이 되는 마커가 있는 곳이라든지 팬텀의 이제 특징점이 되는 좌표를 3점 이상
보통 한 6, 7점 하는 게 좋습니다. 클릭을 해서 좌표 들어가니까 여기 버튼을 이용해서 세이브 파일을 이용해서 이미지 포지션 데이터로 저장을 PPR 밑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오로라 데이터가 들어가죠. 오로라와 지금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까 연결을 했으니까 커넥트를 눌렀으면 요거 커넥트를 눌렀으면 오로라 좌표를 이제 들어가서 역시 패션 포지션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PPR 해서 요걸 구하고 이걸 구한 다음에 요걸로 이제 로드를 해야 돼요. 로드를 먼저 하면 이상해요. 그런 작업하고 한 가지는 이제 로케이트 크기를 조정하는 작업.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해서 로드를 하면 되는데 여기 이제 실제 로케이터 실제로 이제 그 도구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K나비에 있는 내비게이션 탭이 있죠. 내비게이션이라는 탭 안에 보면 Show Locate라는 거기 체크 버튼이 있는데 Show Locate 버튼을 체크를 하고 체크한 후에 다시 슬라이스에 있는 데이터 모듈 체크를 한 후에는 이거 되나? 슬라이스에 있는 데이터라는 모듈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아이콘에 보면 트리거저를 이렇게 있는 아이콘을 트리거저를 여기 아이콘이 쭉 이렇게 몇 개 놔야 되는데 여기 트리거저를 있는 아이콘을 선택하면 이쪽이 되죠. 슬라이스에 이제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트리거저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트래크라는 트리가 있죠. 트래크라는 트리가 여러 가지 모델이 쭉 나오는 트래크 밑에 원래는 뭐였더라? 무슨 K나비 로케이트였지? 예. K나비 로케이트라는 이름이 하나 생겨 있는데 요거를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트래크 밑으로 이렇게 이름은 간혹 보니까 아까 K나비 로케이트가 아니고 이상한 VTK, 예. MRM 이상한 이름이 되기도 하는데 이걸 트래크 밑으로 이동을 시키면 이제 여기에 이제 정상적인 표시가 되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 PPR 사용법이라든지 K나비의 사용법은 리눅스에서도 완전히 동일하니까 요거는 리눅스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대충 이 정도였나? 예. 정리가 다 됐습니다. 54, 44. 54? 예. X가 5, Y가 4. 다음 점은 일단 위로 올라가고 올라갈 수 있는 데는 한번 올라가 보죠. 그렇지. 그렇게 보자. 올라가시고 올라가고. 더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거기서 앞으로 좀 가야 되죠? 이쪽으로. 아우 별로 못 가겠는데요 여기서? 그 정도에서는? 앞으로 가면 이 걸려버리나? 네, 좀 있으면 다시 조금씩 한 예, 번. Y가 더 갈 수 있겠네요. 조금 지금까지 만든 만큼은 네네. 가야 될 것 같아요. 사인펜이 저편에 썼던 사인펜이 사인펜이 더 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올까? 예. 내일 필요가 없는데 좀 가까이 가면 네. 괜찮네. 살짝 끌어주시면 근데 요즘 포인트가 힘들 것 같은데. 힘들지. 그러니까 이거 뭐 제가 많이 신경 수밖에 없는데. 근데 기간이 없는 부분이지. 참. 있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저기서 영상을 저기서 얻어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시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시간 걸리니까 여기서 맞지? 이걸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43.4 마이너스 5.4 3.5 43.4 마이너스 5.4 3.5 외워주죠. 43.4 마이너스 5.4 3.5 옛날에 외웠는데 83.4 마이너스
마이너스 3점. 아니 거의 저 적는 게 낫겠는데. 젊은 사람들 왜 그래 알지? 적겠습니다. 적겠습니다. 43.4 예. 마이너스 5.4 아까로 바뀌었다. 3.9 그냥 3.5요? 음. 예. 적었습니다. 마이너스 43.4에는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5.4 3.5. 3.4 네, 3.5. 예. 그다음이 두 번째가 우리가 높은 데 갔었지. 높은 데 가서 이쪽에 했거든요. 지금 이게 아주 애매한데 예. 아, 차라리 그거 없애고 다시 한번 다른 데로 잡을까요? 여기 튀어나오는데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거 잡습니다. 아니요. 튀어나오는데 집에 있는데 아니요. 아닙니다. 로봇을 갖다 대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튀어나오는데 한번 해볼까요? 예, 예. 여기 튀어나오는데